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발베이크 대 고어헤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바이크는 예멘을 2대0으로 잡아내면서 승리가 없던 좋지 못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멀티 득점이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에서의 운영 방식이 판이한 편입니다. 홈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빈도가 높고 득점력도 홈에서 2배 이상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공격적으로 나서는 순간에도 실리적인 해법을 잘 찾는 유형인데 롱볼을 꽤 섞으면서 홈에서는 16%의 슈팅을 유게드 안쪽에서 기록하면서 득점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 물론 발바이크도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때문에 실리적인 운영에 능한 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미 롱볼 위주의 스파르타와 위트레흐트에게 무승부를 거두었고 득점력에서 압도하기는 했지만 엑셀시오르를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허용한 바 있었습니다. 고어헤드의 방식도 박스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롱볼 양상인 경우가 많아 발바이크도 실점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어헤드는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무패 행진이 깨지자마자 다시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물론 지난 두 경기의 상대가 에이지와 PSV로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발바이크가 홈에서는 다소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비적으로 위기가 있을 가능성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중원 장악보다는 아데카네의 결정력을 믿고 역습으로 일관하는 경기가 많은 편이죠. 원정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허용하는 슈팅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바이크의 공세와 증가하는 홈에서의 박스 안 유게드 인의 슈팅 비중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카운터로 발바이크를 공략할 수는 있겠습니다. 발바이크도 고어헤드만큼이나 박스 안에서의 슈팅 억제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고 홈에서는 라인이 다소 높게 형성되는 편이라 고어헤드 특유의 실리적인 전술이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중이 70% 가까이 되는 팀이고 세트피스에서도 나름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양상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두 팀이 모두 박스 안 슈팅 억제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닌 상태, 승부에서는 홈에서 득점력이 확실히 상승하고 경기를 주도적으로 풀어갈 확률이 높은 발바이크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고어헤드의 박스 안 슈팅 생성 능력을 감안하면 승무패 접근보다는 스코어 접근이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헤타페를 다만 경기를 장악했음에도 86분에 이글레시아스의 페널티킥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 내용이 상당히 답답했던 것이 흠이었죠. 일단 최근 바르셀로나와의 수페르코파 경기에서는 상대의 장극이 전술을 파괴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나름의 저력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 경기에서도 경기 전반적인 내용은 밀렸는데 팀의 기동성 저하로 인해 생기는 공간 때문에 볼 소유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상대의 공격진을 제어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비에서 귀도에게 큰 부하가 가는 것이 문제, 팀의 기동성 저하로 인해 빠른 공수 전환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수비 상황에서는 귀도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면서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원 전력이 강해 공수 전환이 빠르거나 팀의 기동성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보인다는 점이 문제죠. 물론 올 시즌 리그에서는 아틀레티코에게 1대2로 패배한 것 이외에는 패배가 없지만 아직 1-3위를 상대로는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3경기에서 모두 1대0 신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공격진들의 폼이 예전 같지 못한 상황에서 슈테겐을 비롯한 수비진의 힘으로 겨우 승리를 거두고 있는 중이죠. 압박을 거세게 하는 팀에게는 취약하고 레반도프스키에게 득점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팀의 문제점은 확실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덴벨레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상당한 공백이기는 하나 덴벨레도 슈팅과 득점보다는 어시스트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복귀가 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베티스보다 중원의 안정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티스의 팀 기동성이 느리기 때문에 공수 간격이 상당히 벌어지면서 넓은 공간을 내준다는 점이 바르셀로나에게 웃어주는 요소죠. 중앙 자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점유율을 높이면서 전진하는 플랜에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점칩니다. 베티스의 올 시즌 문제는 팀의 기동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공수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앙 전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공간을 많이 허용합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 중원 전력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데다 레반도프스키까지 돌아오게 될 수 있어 공격적으로 상당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맨유 대 노팅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노팅엄을 상대로는 1차전에서 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레딩과의 경기에서 카세미로 등 주전 선수들을 제법 투입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레시포드와 카세미로 모두 풀타임을 뛰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주전 선수들이 투입되면서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노팅엄이 시즌 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오기는 했지만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지난 두 번의 매치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일단 3선 아래의 안정감 차이가 큰 상태. 최근 리그 경기에서 90분 이후 실점이 나오면서 다소 선수들의 몸이 무거워 보였다는 점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베르호스트의 합류로 인해 전방에서도 힘을 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벌리 시절에도 90분 당 압박 횟수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전방 압박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유형이고, 상대 수비를 끌고 나가는 범위런에서도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현재로서는 임대 이적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노팅엄은 1차전에서 홈에서 0대3으로 패했습니다. 3달 동안 패배가 없던 홈에서 거둔 패배라 상당히 쓰라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즌 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많이 안정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아직 EPL 상위권 팀과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노팅엄의 경우 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역습으로 나서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팀에서 유일하게 온더볼이 되는 화이트의 부상 소식은 상당히 뼈아픈 상태. 올 시즌을 앞두고 니아키테가 시즌 아웃급 부상을 당해 이미 중앙 빌드업이 꼬인 상태가 되어버렸고, 유일한 기둥이 화이트였는데 화이트까지 없는 상황에서는 노팅엄의 공세가 상당히 무뎌질 것이 유력합니다. 그나마 최근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 하죠. 테나흐 감독이 레딩전에서 3선에서는 로테이션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 맨유가 리그 경기에서 후반 막바지 실점이 나오는 등 다소 아쉬운 경기들이 나오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맨유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미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상당한 전력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고, 노팅엄이 화이트도 빠져나가면서 역습에 필요한 공을 운반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맨유가 최근 경기 막바지에 실점이 나오면서 승점을 드랍하는 경기가 많아졌다는 점은 상당한 변수. 다만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경기 승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